안녕하세요. 레크레이션의 남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여가 및 레크레이션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은 여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가에 의해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여가의 어원, 또 여가의 개념, 여가의 기능 중에 순기능까지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여가의 어원을 보시면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과 여가를 구분을 했고요. 인간의 행복은 여가 속에서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부의 업무, 또 법률, 논쟁, 문화, 명상을 하기 위해 여가는 필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이해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마음과 정신, 성격 배양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에게 정의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학자예요. 여가의 어원 중에 크게 여가는 레저라고 지금 읽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스콜레, 자기생활 활동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개인적인 자유, 스스로 선택한 자기 결정, 직업과 관련된 업무로부터의 해방, 조용함, 평화, 남은 시간, 자유시간, 자기계발을 위한 적극적인 정신 활동의 상태라고 뜻하고 있고 라틴어로는 리퀘레라고 읽어요. 허락되다, 자유롭게 되다, 레저의 어원, 즉 허용된 활동, 구속받지 않은 활동, 생활을 위한 일로부터의 해방, 기원, 사색, 배움, 그 활동에 주어지는 시간 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오티움이며 반대어는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군 사용어는 무기의 침묵, 또 전사들의 휴식, 평화, 직업적 휴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레저를 뜻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을 괴로운 일에서 해방을 시켜 실로 인간적인 존재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것, 전체 생활 시간에서 생활 필수 시간과 사회적으로 부족된 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에 자유롭게 소일하는 완만한 그리고 태만함을 연상시킬 수 있고요. 자유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자기계발을 위한 학문, 또 훈련 등의 자기수련 모습과 의지를 연상시키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가의 정의는 시간적, 왼쪽 방향으로 경험적, 활동적, 상태적, 포괄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면 여가는 우리 하루의 일간 중 24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서 생활 필수 시간과 생활 필수 시간 더하기 1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여가라고 하거든요. 이 생활 필수 시간에는 우리가 자고, 먹고, 생활하고 그 안에 생활하는 시간에는 노동을 하는 시간까지 필요하죠. 개인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 적게 자는 사람, 또 하루에 3식을 먹는 사람, 혹은 5끼에서 7끼를 챙겨 먹는 사람, 일을 하루에 6시간 혹은 8시간, 10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여가의 시간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정의론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했는데요. 타커는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남은 나머지의 시간, 즉 자녀 시간으로의 정의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브라이트빌은 각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갖게 되는 자유 재량 시간이다 라고 시간적으로 정의를 내리었습니다. 그리고 머피는 개인이 자기결정적 상황하에 재량껏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 켈리와 크라우스는 자녀 시간, 일이나 생활 필수적인 활동에서 남은 자유재량적인 시간이라고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듀바즈디의 학자는 일이나 가정,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의도적이고 휴식, 기분전환, 또 혹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발적 활동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두 번째, 우리 크게 아까 5가지의 정의표 중에 앞에서 보시면 시간적, 경험적 쭉 활동적 정의에서 윌슨의 학자는요, 노동, 가족, 그리고 사회 및 기타 의미가 실현이 되고 난 후에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서 또 듀마즈디에는요, 활동적 정의를 또 어떻게 나뉘었냐면, 노동, 가족, 그리고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난 휴식 및 기분 전환, 지식 확대, 자발적 사회 참여자들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활동은 크게 보상적 활동을 띠고 있고, 가사 활동도, 그리고 자기 실현적 활동, 그 안에 또 사회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여가의 개념과 대립되는 활동 6가지를 보시면 첫 번째 직업상의 일로, 그리고 가정에서의 일, 생리적인 인간의 활동, 그리고 가족 간 의례 및 의식, 또 사회적 종교적 의무, 그리고 필요한 학습 활동, 그리고 부대적 보조적 업무. 여기서 직업상의 일을 뜻하는 건 개인의 잡을 하는 그 일적으로서의 활동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정에서의 일은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세탁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적 일을 나눠볼 수가 있고, 생리적으로 하는 우리 인간의 활동 있죠. 의식주 중에 일어나는 것들의 인간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족 간의 의례 및 의식에서는 가족 모임도 행해질 수 있고, 결혼식이나 약혼식, 이런 가족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각자 기독교, 불교, 성당을 다니는 이런 의식들의 의무를 나눠볼 수가 있고, 또 각자의 자기개발 활동에 필요한 학습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대적이나 보조적 업무에 뜻하는 것들은 이 명칭에 맞게 하는 일들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활동적 정의의 크게 여가는 자기 실현적 활동이고, 노동과 직장, 가정, 공동사회 등 상례적인 활동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선택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또 내려주고 있고, 또 상태적 정의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마음을 비운 심리적 상태, 그리고 그라지아는 인간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 해서 그것이 곧 여가는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이퍼는 정신적, 영적인 태도, 마음의 자세로서 영적 상태,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 영적 개발, 자기 개발을 위한 기회. 켈리 학자는 자신의 의식 속에 내재해 있는 마음의 상태, 즉 여기서 말하는 상태적 정의들은 자기 수련을 하는 시간을 정리해 놓은 그
말 속의 뜻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행위 주체의 동기나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자유, 의지, 종교적 활동을 하는 의미와 자기 명상 등을 통해서 하는 상체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여가의 정의를 보시면 노동 혹은 또 그 밖의 의무로부터의 자유, 휴식, 기분 전환, 사회적 성취, 개인적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되는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직업이나 가정 및 또 사회적 의무를 이행한 후 휴식, 즐거움, 지식 증대, 기술 향상, 지역사회 봉사 참여 등을 수행하는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기에서는 노동시간과 생활 필수시간을 제외한 자유재량시간의 자유선택에 의해 활동, 그 자체의 목적으로 참여하여 자유감을 인지하는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느 틀에 지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혹은 이걸 한 5가지로 나눠준 것 뿐이지 이거는 꼭 그렇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고요. 각자 학자들에 따라 이제 생각을 나눠준 것인 것 뿐인 거죠. 여가의 정의는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가의 기능 중에 오늘은 여가의 순기능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이 순기능에도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신체적, 왼쪽 방향으로, 심리적, 또 사회적, 문화적, 자기 실현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체적 기능을 먼저 볼게요. 이 신체적 기능에는 신체적 피로와 긴장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피로를 풀고 생명력을 축적시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동으로 훼손된 인간 신체의 균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적 기능 중에 첫 번째 여가의 기능 중에 신체적 기능을 보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여가의 기능 중에 심리적 기능을 보실 텐데요. 스트레스를 가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있는 시간들, 그리고 내적인 기능들을 함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 특히 우리는 내면에 조금 나가서 활동을 하고 조금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특히 2002년 월드컵 중에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날리는 건전한 여가 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매해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축구나 야구나 농구, 배구에 조금 그 여가의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나눠주고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트레스나 잠재되어 있는 기능들을 조금 풀 수 있는 시간의 여가를 가져볼 수 있는 시간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사회적 기능으로는 구성원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 부여, 그리고 사회적 목표에 각자가 동참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 사회적인 결속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여가의 ABC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A는 모든 가족이 즐거움을 만끽하며, B는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C는 모임이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즐거움을 만끽하고 가족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모임이다 라고 해서 가족영화 사회적 기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기능에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를 본다든가 어디에 놀러 가서 놀이기구를 탄다든가 아니면 축제나 콘서트를 즐기는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가와 건강 완충 모델을 보시면 여가 안에는 사회적 지지도 있고요. 자기 결정이 필요하죠. 이 안에 생활에서의 부정적 사건과 또 생활 스트레스 증가, 그리고 완증,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안에는 지속력과 가치가 있는 이 상태가 계속 로테이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의 순기능을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